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24시간 추가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집트의 요청대로 추가 협상을 위해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도 양측이 24시간 추가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8월 주택시장 지수가 7개월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가 현지 시각으로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전미주택건설업협회 NAHB는 8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55.0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53.0을 웃도는 것입니다. 유로존의 무역 흑자 규모가 전망을 하회했습니다. 유럽연합통계청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6월 유로존 무역 수지가 138억 유로, 약 18조 7,987억 7,4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51억 유로를 밑돌고 직전월 5월 기록인 152억 유로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와 이라크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감이 누그러지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06% 상승한 16,838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97% 상승한 4,508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85% 상승한 1971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1.68%나 상승한 9,245선에서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도 0.78% 상승한 6,741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1.35% 상승한 4,230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유럽 모두 지정학적 위기에서 벗어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천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멘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천놈 신창환입니다. 네, 전일 우리 증시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우려와 미국 경기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글로벌 증시는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우리 증시? 글쎄요, 어제 한 방 맞았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어제, 제가 글쎄요, 저는 어제 조정을 많이 받겠다, 조금 받겠다 했는데, 어제 전 증권사에서 다 뜬다고 떠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충격이 조금 예상외로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하루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한 20포인트 하루 일교차가 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큰 타격이 있고,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어제 타격이 컸는데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전환선 기준선을 하방 이탈식이고, 데드크로스 나는, 역전 나는 이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좀 타격이 컸습니다. 컸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이제 미미하게 넘어갔는데, 오늘 글로벌 증시가 떴다고, 어제 것이 거의 없어지느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이 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8포인트 떴다가 다시 전강 후약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이제 스랭스펜 의원이 어제 이제 보시면 조금 횡보 국면을 맞이했죠. 횡보 국면은 오늘 이제 관건입니다. 오늘 스랭스펜 의원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인데, 거기에 조짐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기준선이 계속 상승합니다. 기준선이 상승하는데, 이제 기준선 상승 때 주가가
신고가를 내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신고가를 만약에 못 낸다면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쨌든간 전환선과 기준선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기준선의 역전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데드크로스 나면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일목선상이 분명히 주가가 매도와 매수의 타임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 어제의 타격이 굉장히 조금 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그 반등을 같은 크기를 반등하더라도 신고가 9일의 신고가를 내지 못하면 어제 주가를 상쇄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추세가 하방 추세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하방 추세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표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여러분 보다시피 구름의 변곡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그 선물 지표하고 업종 지표하고 조금 많이 틀립니다. 업종 지표하고 많이 틀린데 조금 업종 지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주가 자체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눈속임 같아요. 눈속임 같은데 궁극적으로 선행 스팬 1, 2가 이제 움직일 때 제가 볼 때 구름 변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름 변곡이 높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 나면 날수록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어제도 한 방 맞았지만 오늘 또 글로벌 증시가 1% 떴다 우리나라 증시가 1% 뜰 것이냐 제가 볼 때 많이 떠봐야 0.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응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 굉장히 컸는데 어제 뭐 종합주가지수로 봐서는 아직까지 21일 평의 지지대분 지지 수렴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선물로 보시면 아니에요. 완전 깨고 내려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1일평이 선물 같은 경우에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업종으로 봐서는 지지인데 글쎄요. 제가 언제 깨지나 문제입니다. 언제 깨지나 안 깨지는 게 아니고 언제 깨지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정도는 20일의 지지가 있죠. 그 다음 이 높은 자리에 깰 때 이때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면 21일평에 꺾임, 거기다 61일평까지 꺾임.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굉장히 어제 캔들을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둡니다. 특히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여러분 이제 어제 캔들이 의미를 많이 둔다 이렇게 제가 이제 누차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 CCI 차트 보면 이제 수렴 구간에 있습니다. 수렴 구간에 있는데 CCI 차트가 이번 상승에 이제 과열 이후에 이제 하락이 아니고 과열하지 못했습니다. 과열하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지금 그 주가가 조금 쇠잔했다. 힘이 조금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항시 주가 자체가 이번에 이제 그 CCI가 영선 하방 이탈, 영선 하방 이탈이 여러분 아다시피 21일평 하방 이탈이죠. 이탈이고 거기다 만약 침체까지 들어간다면 조금 새로울 것이다. 오늘은 조금 반등할 것인데 반등하더라도 이제 과열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과열로 들어가야 주가 자체가 힘이 이제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열이 가장 이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인지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열을 계속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꼭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식은 계속 꼬여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입행이 꼬여 있다. 수렴이죠. 수렴해서 원래 역배열이 한번 났다가 다시 인위적으로 이제 정배열을 내려고 하는데 수렴인데 수렴 상태에서 여러분 정배열이 나버려야 되는데 정배열 나지 못한다면요 다시 역배열 났다. 이거는 이게 반등시키는 것보다 못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은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저번에 2080포인트 갔을 때 주가가 뭐 2150 간다 떠들었지만 이번에 어제 2070 간다는 그런 말은 안 나왔거든요. 그 말은 안 나왔다는 것은 지금 자리가 같은 지난 그 2070포인트 때 그러니까 7월 말에 2070과 지금 2070은 천지 차이다. 방금 7월 27일은 7월 달에 2070포인트는 과열 굉장히 거래가 많고 충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야. 이번에 2070은 그렇지 않았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또 땡기고 있죠. 땡기고 있는데 뭐 초대형주입니다. 코스닥 제가 이제 상세하게 봅니다. 보면 코스닥이
신용이 없는 종목들만 땡겨요. 신용 없는 종목. 그래서 신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용이 많을 때 이제 5조 5,600억까지인데 5조 600억, 그러니까 5천억이 줄었죠. 전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줄었는데 이제 최근에 코스닥 상승했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이 여기 이제 그 최근에 3일 동안 상승. 어제 같은데 도치 이런 부분인데 전부 코스닥 몇몇 종목을 땡깁니다. 그 코스닥 한번 보실 것 같으면요. 예, 코스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사는 게 별로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사는 종목이 거의 없고 올라오면 때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코스닥이 호가 공백으로 인하여 코스피와 똑같이 고가주 몇몇 종목으로 땡기는 그런 부분인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 국내 기관 외국인들 사는 거 보면 제일 많이 사는 게 서울 반도체 29, 이쪽 인도박하고 제일 많이 사는 게 26억. 코스닥은 거의 버린 자식입니다. 코스닥 전체 볼륨으로 봐서는 코스닥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 기여만 있으면 팔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코스닥 투자를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인버스를 좀 많이 사는 게 좀 기록적이고요. 기관이 인버스 많이 사고 레버리지 판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등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파생시장에 사생결단으로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우리 증권시장에 돈 먹을 게 없다. 여러분 그 만주 올리는 롯데그룹 갖고 뭐 돈 먹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 기관들도 주식을 버리는 것도 있지만 장기 포지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중장기 그러니까 낙폭 과대 종목 이제 사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 완전 데드 크로스 냈다가 양문 냈는데 좀 인위적이죠. 인위적인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종목은 여러분이 따라가면 또 음봉 낼 것 같아요. 코스닥 저는 그 주가 상승 때 주가 상승과 하락 때 이렇게 음봉이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음봉이 많이 나는 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올라오면 두드러 팬다. 쭉 주가 자체가 내려가면 이 양봉을 냅니다. 갭 양봉을 냈는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땡겼다 꼬셔가지고 여러분 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코스닥은 한 번 더 또 하락이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코스닥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어제 1% 떴습니다. 다우존스 도깨비죠. 저도 처음 봤어요. 예, 도깨비 같은 주식인데 구름 아래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글쎄요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경제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못 살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한번 우크라이나 한번 가보시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고 특히 우크라이나 경제가 너무 미미한데 세계 경제가 거기에 춤추는 거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하루 뜨면 거기 갖다 붙이는 것 같고요. 저는 미국이 지금 버블이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버블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여러분 어제 또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신고가 갱신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S&P 저 반도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정하기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파생의 영향에 관계된 그런 부분이 좀 많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 크게 안 땡긴 이유가 개인들이 전부 상승적으로 걸어놨습니다. 개인들이 상승적으로 걸어놓으니까 개인들 돈 안 매기려고 지금 하는 거죠. 안 매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외국인도 하방, 기관도 하방 걸어놨어요. 전부 하방 걸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선물 옵션 합니까? 이렇게 하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워낙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없죠. 미국 던들 망하고 안 던들 망하고 유럽 던들 망합니까? 전부 이 파생에 대해서 특히 선물 옵션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가 춤을 춥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요. 수급에 대해서 주가가 뜨면 누가 이기나 지느냐에 대해서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거기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요즘에 매일 무료 방송합니다. 무료방 하니까요. 여러분들 접속하십시오. 그 대신 돈 30에서 50만 원 먹으면 바로 문 닫습니다. 어제도 돈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방 들으러 오십시오. 무방 들으러 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왜 돈을 아낍니까? 공부하는데 돈을 아끼면 안 된다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날 일목균형 때 선행 스페인 의원 123명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번 주 선행 스팸 투어합니다. 그 사이 안 들어도 되고요.
선행 스펜2 꼭 들어야 됩니다. 선행 스펜2는 한 번도 오차가 없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행 스펜2 이번 주 토요일 날 밤 9시 합니다. 9시 하니까 여러분 선행 스펜2 177일은 항시 고점입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하니까 여러분 서울경제TV로 많이 신청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지사항 크게 오늘 지금 무방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에 일목균형표 선행 스펜2 합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보면 원화 강세는 확인될 것이다. 원화 강세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원화 강세가 나와야 됩니다. 2020원 깨졌거든요. 2020원 깨져야 되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안 나왔어요. 이 원화 강세 2020원이 심합니다. 이거 지금 중소기업들 아마 지금 보시면 언론에 지금 연말 이번에 추석 때 임금 못 주는 회사 중소기업이 몇 명 나올 건데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루만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원화 강세는 중소기업을 죽이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화 강세 이거 좀 심합니다. 심한데 이거 화는 계속 될 겁니다. 한번 보시면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이 힘못 쓰는 건 원화 강세 영향이 우리나라는 원화 강세 금리 이제 무역 수지 이런 게 부분인데 원화 강세 중요한 거는 원화 강세가 되면서 수출이 잘 된다. 수출이 잘 되는 것은 수입을 안 한다.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 수출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입이 줄어들어가 그런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원화 강세는 앞으로 계속 우리 자체 이제 힘든 그런 부분이고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컸죠. 어제 굉장히 컸던 부분인데요. 어제 모든 주식들이 어제 한방 예상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크게 맞았습니다. 어제 이제 모비스 이런 자동차 주식들은 굉장히 어제 크게 한번 맞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현대차가 전저점을 앞전점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 현대차들이 자동차 주식들이 원화 강세 아직까지 정신을 조금 많이 차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많이 차리기 때문에 더욱더 노조가 연봉 1억 넘는데 더 크게 해가지고 연봉 한 3억까지 받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비싸가지고 전부 외제차 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자동차하고 반도체 특히 휴대폰 이런 부분이 우리 증권에 워낙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하나 배 터지게 먹는 것보다 대수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과연 현대차가 나쁘면 우리나라 주식에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이거 모르면은 머리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항시 우리 산업업체 근무하시는 분들 무리한 요구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그 때문에 증권에 영향이 좀 큰 영향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동차 주식이 떠야 됩니다. 자동차 주식이 뜨고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충분히 조정받은 것 같은데 자동차 주식이 이렇게 장대연봉 나는 거는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물의 평균 가격요 263입니다. 263인데 오늘 인태형 나올 것 같아요. 인태형 나오는데 어제도 여러분이 제가 이제 푸드 아침에 줘가지고 여러분 먹여줬는데 오늘 또 재밌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당분간 270을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270이 여러분 2070포인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270은 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9월 선물 옵션 만기가 여러분 1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추석이 끼어가지고 굉장히 짧습니다. 짧으니까 옵션 지금부터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부터 걸면은 굉장히 해로워집니다. 굉장히 프리미엄이 워낙 빨리 지금 줄어든 개인들이 걸기 시작해 23억 깨지고 있는데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옵션 걸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여러분 반등할 겁니다. 반등 자체가 크지 않을 걸로 예상하니까 여러분 너무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제가 볼 때 오늘 정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 팔 건 없을 겁니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기다리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매를 안 한다. 우리도 매매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여러분 이 시간 무방합니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정성전남의 신장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을 전강 후약의 장세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순촌놈 샘플러시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시장은 2070포인트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9% 넘게 올랐던 NC소프트가 다시 어저께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지수포인트 207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돌파 시도가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종가상으로 결론적으로 하락 마감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어제 지수 상황을 좀 말씀드릴 때 2070포인트가 지수 저항이 상당히 강한 그런 라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주 연휴 전일에 지수가 2070포인트를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도 먹히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떤 지수가 저항을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가 탄력을 받을 만한 요인들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지수가 어제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글쎄요, 어제 다우지수의 상승 요인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관련된 악재들이 누그러지면서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지수 상승을 요인시킨 그런 이유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위기감이 누그러졌다. 정말 조금은 재미지는 이야기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지금 글로벌 주포들이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 다시 이라크에 대한 공습이라든지 러시아가 훈련을 재개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아마 하락 마감을 하면서 말을 갖다 붙이는 그런 상황들이 높은 그런 시점이라는 게 분명한 그런 상황들이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만인 그런 부분이 되겠죠.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207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강력한 양봉으로 돌파를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음봉 마감을 하면서 정강 후역의 그런 패턴으로 종가상에는 5일선을 지지하면서 지수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207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상당히 좀 작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증권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도 증권주가 하락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 고점들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증권주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지금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현재 주요 지지선들을 지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반등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지지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들 5일선을 안착을 하면서 오늘 지수가 글로벌 증시로 상승함에 있어서 증권주들의 상승 시도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지수는 2070포인트를 종가상 안착하는지의 여부를 보시면서 증권주들도 함께 보시는 것도 재미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상당히 좀 강력하죠. 코스피 쪽에 몰리는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역시나 강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인데, 글쎄요,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0.5%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일부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이 코스닥은 지금 정강 후약의 패턴들이 유지가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종목별로 정강 후약의 패턴들이 유지가 되면서 단기성 종목들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들이 대응하면서 큰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조금은 애매한 시장이다. 그리고 어제 테마성 섹터들도 이제 그렇고 일부 테마성 섹터들도 그렇고 종목들도 정강 후약의 패턴으로 상당히 빠른 순환매적인 부분들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집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상승하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에서 단연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들이 어떤 업종입니까?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NK,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유제약이라든지 대원전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 관련된 섹터, 그러니까 김무성 관련주로 엮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제가 사실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 관련 테마 섹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좀 방송에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조금은 이제는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에 한국내화라는 종목도 정몽주 관련주로 좀 추천드리고 얘기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시장 상황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저점을 다지고 있는 기업들이 정치 관련 섹터로 이슈를 엮인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강력하게 급등을 뽑아올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중요한 게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은 차기 대선까지 어떤 흐름들을 놓고 생각해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정치 테마 섹터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남다른 부분들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부터 150만 원대까지 2009년도부터 15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을 때 이 종목이 저평가적인 부분들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큰 재료가 없었으면 사실 이 삼성전자는 300% 이상 그런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테마주의 대장주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결국에 모든 기술적 분석은 재료에 후행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료의 부분들로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권에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재차 조정권에 들어오면서 개인들을 상당히 좀 곤욕에 치르게 하면서 지속적인 심리 게임에 들어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NC소프트의 동시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동시효과를 좀 보시면은 NC소프트가 지금 8.5%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한 30억 정도 허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을 상당히 좀 심리 게임에서 상당히 좀 곤욕에 치르게 그런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호가 조작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당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대차거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 종목 대차거래가 이번 연도 최저치 100만 주 가까이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말맞추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증권사 레포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단기적인 게임보다는 조금은 중기적인 포지션으로 모든 종목을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5일선을 이탈한 증권주들의 움직임 체크를 하면서 전일 급등한 글로벌 시장에 맞게 우리 증시도 207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그런 돌파가 나와주는지 확인하면서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권주들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